모짜렐라, 라자냐, 스파게티. 그러면 한식은 비빔밥이랑 불고기다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 달라요, 그렇게? 이탈리아 월드컵 떨어졌는데 이럴 때 너무 감사하는 거죠. 세리에에서는 완전 왼쪽이네, 그러니까는.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Il Muretto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이곳에서 알베르토 몬디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어우, 무슨 말씀을. 제가 반갑어요. 모시게 되어서 제가 영광인데, 우리 알베르토 씨가 여기를 경영하신다고 들었어요. Il Muretto가 무슨 뜻이에요? 일무레토는 낮은 율타리라는 뜻이에요. 낮은 율타리? 맞아요. 이탈리아는 이렇게 낮은 벽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이런 벽에 율타리 다 앉아서 다들 와인 한잔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 생각하면서 일무레토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탈리아 음식이겠지만, 맞아요. 어느 지역의 이탈리아 음식이에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저것 다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한 나라지만 지역마다 다 역사도 다 다르 있고 네. 그래서 문화, 언어, 요리 다 너무 달라요. 물론 안 가보신 분들은 이탈리아 피자 파스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식은 비빔밥이랑 불고기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베네치아는 그럼 어때요? 베네치아는 일단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항구잖아요. 항구도 아니고 섬이죠. 그래서 거의 대표적인 음식의 80% 이상 해산물이에요. 저는 옛날에 JTBC에서 방송을 또 했었는데 이태리 오징어 순대집. 이태리 오징어 순대? 왜냐면 베네치아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는 오징어 순대예요. 제가 한국은 비행기 타고 들어오지 않았고 기차 타고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러시아에서 네. 배 타고 속초로 들어왔는데 근데 한국에 도착했던 첫날에 오징어 순대를 먹었구나, 먹은 거예요. 속초에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향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색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달라요. 네, 사람들 성향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탈리아 사실 아름다운 나라,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제일 많잖아요, 저 세계적으로. 원래 한 나라 아니어서 그래요. 17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네요. 저희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세레니시마 레푸블리카 디 베네치아, 베네치아 공화국이었어요. 근데 베네치아 공화국의 역사는 1100년이에요. 그쪽에 대한 정체성이 더 강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쭉 한 나라였고 그래서 저희는 베네치아 말이 당연히 있고 오,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연극가 중에 골도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골도니는 다 베네치아 말로 작품을 썼어요. 많이 달라요, 그렇게? 다른 언어요, 완전. 저 대학교 다녔을 때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빤집이나 그런 데 가면 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가서 같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한 문장 정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말하고 베네치아 말하고 똑같은 얼마나 걸. 다르냐면 네. 이거 이탈리아 말이에요. Hanno legato le ali ai galli. 이거 베네치아 말로는 이가이가이아이가이. 너무 다른데, 이거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 요리도 다르고 사고방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월드컵 볼 때 다 이탈리아 응원하지만 또 따로 보면 또 다. 그러면은 세리에에서는 완전 왼쪽이네, 그러니까는. 근데 베네치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네치아 섬이잖아요. 섬이 124개. 조그만 지역에서 조그만 섬 124개 이어갖고 만든 거죠? 이어갖고 다리가 435개. 어디 가려면 무조건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원래 계속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았고 호기심이 많고 마르코 폴로도 베네치아 사람이었고 베네치아 사람들도 여행 많이 하고 외국인을 좋아해요. 역사 최초의 여행 가이드는 베네치아에서 생겼다고. 순례길 가려면 대부분 베네치아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도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 심어주려고 가이드들을 다 이렇게. 근데 원래 이렇게 교역을 많이 하는 해상 도시들은 오픈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교류를 하면은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맞아요. 궁금한 거는 힘든 데가 살았냐고. 섬을 몇 개를 이었다고 아까 140개? 맞아요. 144개. 왜 거기 가갖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조상들은? 거기는 다 모래바다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주로 해안 쪽으로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5세기에 이방인들이 이제 침략을 해 들어왔잖아요. 고트족, 훈족, 랑고바르드족. 그때부터 섬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따로따로 살 수가 없으니까 다리로 다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베네치아 그냥 한 도시 됐죠. 초반에는 되게 힘들게 살았다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잘 살기 시작했죠. 비잔틴 제국이랑 동로마 제국이랑 되게 친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탄티노폴리스랑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코스탄티노폴리스도 무역의 중심이었고 베네치아도 무역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의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이유가 그거죠. 그 당시엔 너무 잘 살았으니까 무라노 섬에 가잖아요. 무라노는 그 유리 공예로 유명하죠. 근데 13세기에 이 유리 공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재산이요. 대단한 기술이죠. 제가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 유리 장인들이 만약에 해외 나가서 그 기술을 알려줬으면 그냥 사형을 당한.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갖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염색 장인들이 기술을 어디다 유출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디 딴 데 가면 그것도 사형. 예, 그걸 이렇게 딱 막았었다고. 이탈리아가 지역주의가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역 색이 있고 문화가 다른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반목도 있단 말이에요. 갈등도 있고. 모든 지역들의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공식 언어가 28개가 있어요. 저희는 베네치아 말 쓰고 뭐 나폴리에서 나폴리 말 쓰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28개? 왜냐하면 저희 통일하기 전에 다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통일되면서 지금 다 한 나라 됐지만 지역에 대한 자부심 있으시는 분들이 있고 본인이 이탈리아 사람이기 전에 자기 지역의 사람이다. 베네치아 사람이다 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지역마다 1인당 소득이 너무 달라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이탈리아 34,000달러예요. 한국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북부 가면 뭐 몰차노라는 지역에서 4,800만 유로예요. 1인당 소득. 거의 평균 거의 2배잖아요. 롬바르디아 지역, 밀라노가 있는 지역도 굉장히 거기도 4만 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부 쪽으로 가면 2만 달러 미만인 지역들이 많아요.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거 우리 굳이 왜 그렇게 세금 내야 되나? 우리 왜 다른 지역들을 먹여줘야 되나?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던 거죠. 90년대부터 이 북부 연맹이라는 전당이 있었는데 꽤 지지율이 높았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롬바르디아 지역의 레가놀드고 지금 이름을 또 바꿨더라고요. 베네토 지역도 사실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꽤 나왔었어요. 주로 이 약간 어느 정도 우파, 극우파 전단들인데 프랑스의 마린 레펜만큼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오지 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지 마라. 우리 잘 살아라. 우리 회사도 많고 돈도 많고 1인당 소득이 높은데 따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죠. 어느 나라나 유럽은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카탈로니아 독립한다는 얘기는 뭐 늘 나왔던 얘기였던 거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한 국가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살았던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서 맞아요. 각 지역의 정체성도 굉장히 강하고 대표적인 게 사실은 또 이탈리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요즘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는 독립하자고 하는 전당 지지율이 정말 높았어요. 저는 완전 그쪽이 아니에요. 저는 한 나라인 거 너무 좋아하고 당연히 이탈리아고 뭐 오히려 저는 이 다이안성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한국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근데 처음에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알베르토 씨를 비정상회담에서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이미 이제 알차장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미 다 갖추고 오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책 보고 되게 놀랐어요. 엄청 고생했더만. 근데 왜 열차를 타고 왔어요? 비행기 있었잖아요. 일단 그 이탈리아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동아시아 문화학과 베네치아 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중문과 나왔고 중국에서 공부했을 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죠. 부인께서는 약간 좀 모범생이라 진짜 공부만 하러 갔고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HSK 점수 잘 달라고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국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저는 중국에 갔을 때 HSK 뭔지도 몰랐죠. 그냥 물론 공부도 했지만 사실 취업이 바로 됐어요. 잘 됐었는데 되게 좋은 데 됐었죠? 맞아요. 잘 됐었는데 일단 중국에서 너무 잘 놀아서
다시 그때 23살이었으니까 좀 더 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지금 와이프죠.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한국에 가겠다고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좋은 회사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갑자기 한국에 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분 만들려고 그냥 기차 여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낭만을 즐기고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면피하기 위해서 일단 여행을 하면서 결론 블라디보스톡에서 배 타고 속초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렇게 한국에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계획은 이제 중국말을 하니까 중국에 가서 일을 구할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중국어 인기 하나도 없었어요. 2003년이었으니까 중국어는 아직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1년이었거든요. 이제 조금씩 국제 무대에 나오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망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딱 들어가기는 아직은 좀 그런. 제가 1학년 제가 들어갔을 때 일본어 학과 학생 한 200명 있었는데 맞아, 일본 인기 많았어요. 중국어 학과는 30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중국어 인기 너무 많고 일본어보다 한국어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다녔을 때 한국어 학과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지금 한국어 학과 엄청 많아요. 베네치아, 로마, 볼로냐, 나폴리 그리고 밀라노 5군데 있을 거야 아마. 거기 가자, 가르치러 우리. 알아야 가르치죠. 아 그런가? 그냥 몰라서 못 가르치나? 원어민 교수는 그냥 원어민 그게 교수니까. 프리토킹. 근데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거기 책에서 적혀 있었거든요. 고시원에 사셨어요? 고시원 1년 동안 살았어요. 야 여기 진짜 찐이다 고시원이. 고시원 사는 것도 그것도 경험이었죠. 집에 거의 안 들어갔어요. 잠자로만 들어갔어요. 너무 그 한국 뭐랄까 고생하면서 그래도 꿈을 이루려고 하는 청년의 스토리인 거예요 이게. 고시원에 살면서 그러면은 뭘 먹어야 되나 했더니 김치, 밥, 스팸. 재밌었어요. 그나마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고시원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사실. 문화잖아요. 저기 고시 준비하는 문화 있으니까 시험을 하나를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부만 집중하면서 진짜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사는 그런 문화는 여기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문화 전혀 없습니다. 그 옆에 사람 전화하는 거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다 들렸어요. 다 들렸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한 1년 정도 살고. 딱 1년 살았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다음 결혼을 했어요. 고시원에서 결혼이면 굉장히 많이 뛴 건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은행 모든 지점 다 가봤는데 그때 외국인 대출 안 돼가지고 담보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직제의 들어와서 거기서 제가 얘기했죠. 보증금 지원만 좀 해주시면. 그러면 옮기겠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 맥주 회사요. 맥주 회사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옮겨가서 이제 영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비정상회담. 맥주 영업을 하다가 무조건 맥주 잘 빨리는 매장만 갔죠. 그래서 커피숍이나 그렇게 절대 안 들어갔는데 근데 어느 날 너무 예쁜 커피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그 사장님이랑 좀 얘기하게 됐어요. 제가 직원을 드릴 테니까 그냥 좀 입점해 달라고. 커피숍인데 맥주 그냥 넣고 안 팔려도 되니까. 제가 거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그래서 맨날 가서 인사드리고 하는데 나중에 자동차 회사 옮기고 나서 어느 날 그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알베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놀러 와라. 거기 이제 비정상회담 캐스팅 아시는 분이. 이게 다 영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맥주 영업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발로 뛰는 영업맨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얘기 듣고선 좋아요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일단 저는 TV 없었어요 집에. 2014년 7월에 TV 구매했어요. 월드컵 보려고. 월드컵 보려고 비정상회담 보려고 온 줄 알았어. 그래서 솔직히 JTBC 뭔지 몰랐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선치경 형, 전현무 형, 유세윤 형 누군지 몰랐죠. 진짜요? 연예인이 아무도 몰랐죠. 그러면 한 번만 제작진들이랑 인터뷰 해보고 한 번만 해봐라.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말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고 오케이. 하라는 대로 한 번 가서 자동차 다니까 명함 다 드리고 지인분들 중에 차 구매하신 분 있으시면 웃긴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산모님이랑 퇴근하고 술 한잔 하고 있었는데 또 이 캐스팅 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포스터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잠깐 촬영하러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산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삼겹살 먹다가 잠깐 포스터 촬영하러 갔어요. 거기 갔더니 지하 스튜디오 들어갔더니 한국말 너무 잘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간 위축됐어요. 와 뭐지 하고 옆에 어떤 아저씨 계시는데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래서 좀 네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아 이탈리아 모차렐라 라자냐 스파게티 전용무용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신기한 경험이었고 제가 말했던 게 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때 이제 막 나름의 별명들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알베르토 씨는 사랑꾼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랑꾼이라는 것보다 책을 읽어보니까 알베르토 씨는 정말 강한 남자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인생에 대한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그 순간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좀 살기도 편하고 이런 뭐 상해라든지 베이징에 안 가고 다롄을 간 것도 그렇고 거기서 한국에서 만나고 사랑에 빠졌다고 기차 타고 속초를 통해 갖고 한국에 온 것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정착을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인기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회사를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사실. 거의 2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방송을 했는데 힘들었죠, 체력적으로. 회사 쪽에서 많이 봐주셨어요. 홍보도 되니까. 홍보도 되니까 네. 정말 많이 봐주시고 잘 많이 도와주시고 했지만 주말에는 방송하고 월요일부터 평일날 회사 다니고 저 아직 기억나는데 와이프랑 연말에 어디 둘만 어디 잠깐 놀러 가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해봤어요. 지금 그 회사 스텔란티스라고 부르지만 그때 피아트 크라이슬러라는 거였는데 한국 사람한테 현대 자동차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페라리, 마세라티, 피아트 뭐 거기 있다는 게 너무나 사실 좋은 직장이었어요. 근데 방송은 사실 특히 외국인한테 이제 미래 잘 안 보이고 불규칙적인 직업이잖아요. 직장이면 오케이 내가 앞으로 35년 동안 40년 동안 다닐 거니까 연봉 평균적으로 이거 드니까 내가 평생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바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근데 방송은 안 되지 그게.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 계산이 안 되니까 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방송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 엑셀 잘하는 사람인데 일반인들이 보통 아이 직장보다 방송이 당연히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고 장단점 확실히 있고 그래서 근데 방법은 결론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그 위험성을 안고 가거나 이런 방법도 두 개밖에 없는데 저는 항상 그냥 위험성을 안고 가자 이렇게 나중에 안 되면 회사로 다시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사 그만두고 방송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감사하면서 그래도 일이 계속 들어오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연구원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그 안정된 고정적인 수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걸 놔두고 언제 끊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방송이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책을 읽고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읽어야지. 잘 안 인터뷰 해야 팔리는데 되는데요. 그 책을. 네, 그래서 살아오신 그 삶이 저보다 물론 어리시지만 굉장히 밀도가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감사한 게 이거예요. 사실 이 책 제목도 널 보러 왔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너를 우리 와이프 아니고 한국이에요. 왜냐면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 저한테 제일 고향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 딸 한국인이잖아요. 이제 한국 여권 가지고 있고 제일 옛날에 상상 못했던 일이죠. 사실 고향이라는 게 되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고향 두 개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탈리아 월드컵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응원할 팀 남아있으니까 너무 이럴 때 너무 감사하는 거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궁금해요. 여기 와서 이제 방송을 해갖고 굉장히 또 스타가 된 외국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길을 또 찾아 나가시더라고요. 타일러 씨 같은 경우는 환경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다니엘 씨는 지금 뭐 뮤지션이 됐죠. 예,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알베르토 씨는 방송도 물론 활발하게 해주시길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어떤 나는 이런 분야에서 또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그렇게 계획 세우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흐르는 대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일몰이 또 식당 하게 된 것도 원래 절대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됐고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2017년부터 이 조그만 소셜 벤처를 만들었었어요. 엘리멘트라고 비누와 클렌싱, 샴푸, 린스, 설거지 바를 만들고 화학 성분 안 쓰고 생산은 발달 장애인들한테 맡겼어요. 사람으로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가족이고 사회인으로서 저는 제일 중요한 숙제가 아무래도 환경 보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앞으로 만약에 계획이 없지만 이런 쪽에서 일하는 게 활동하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미 벌써 사업가로서 성장을 하고 계시네요. 회사도 있고 지금 이렇게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시고 그러니까 직장인 출신이라 영업맨 역시 방송 물론 너무나 재밌지만 네.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 많고 와이프 덕분이에요.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야 인기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게 없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바로 딱 정신 차리고 그랬죠. 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뭐 베네치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사업 이야기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저도 이탈리아 갈 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다 얘기해요. 음식이나 뭐 문화 등등.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이탈리아 이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 카메라에 담지 못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오픈했을 때 와서 먹으면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저 제작진분들 다 초대드릴 거니까. 와인 특집 한번 하시죠. 와인 특집 한번 할까요? 네.